장비 없이 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그쵸? 장비 없이 오늘은 관우하고 유기하고만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비 빠진 삼국지. 되게 김 빠진 맥주 같은 느낌. 안 꼽는 찐빵 이런 느낌. 안 꼽는 찐빵, 팥 없는 붕어빵 이런 느낌. 되게 허전하겠죠? 팥 없는 붕어빵 먹어본 적 있어요? 상상하기도 끔찍하죠.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든지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포 가는 길 제목을 먼저 적어볼 테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데다가 따라 적는 거야. 삼포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삼포에다가 가로 처리를 딱 하시고 여기는 플러스야, 플러스. 정신적인 위안, 뭐 정착, 뭐 이런 이미지의 고향인데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정씨, 이게 사백교 쓰라고 그랬지. 정씨, 전체적으로 정씨라는 인물의 고향, 삼포 가는 길 되겠어요. 고향.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삼포를 향해서 가는 중심인물 몇 명? 3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3명. 3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삼포라고 하는 고향 자체는 가상의 공간이다. 한자로 이제 한번 써볼 테니까 참고만 하십니다. 눈여기만 하세요. 눈여기만 한다. 이렇게 쓰는 삼포인데 이 숲을 삼자야. 삼림 할 때 살림 말고 삼림 할 때 숲을 삼자. 숲을 삼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가라는 뜻의 포예요. 그러니까 이 지명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는다. 이게 현실 공간이라고 했니? 가상의 공간이라고 했니? 요거 이제 가상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작품 속에만 있는 가상의 공간인데 작가가 지어낸 공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작가가 지어낸 공간인데 이 느낌상 요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섬을 뜻한다. 섬. 바닷가, 섬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풀이라고 하는 거는 수풀이 우거진다. 섬에 수풀이 우거진 섬 혹은 섬에 수풀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도 되고 상관없고 수풀이 우거진 섬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문 속에는 뭐라고 나와? 남쪽 끝에 있는 섬이다. 전라선 타야 돼? 호남선 타야 돼? 호남선을 타야 갈 수 있는 남쪽 끝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 자체가 이 한자 작가가 작명을 한 것이다. 지어낸 이름. 알겠죠? 그래서 남쪽 끝에 있는 섬인데 수풀이 우거진 살기 좋은 어촌 마을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라고요? 어촌. 결국은 이제 정씨가 삼포로 가는 거냐? 기차가 지나갔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탔는지 어쨌는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애매하게 끝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 삼포 가는 길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거 일단 써두시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길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딱 해보시고 어디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여행 경로. 그래서 여로형의 소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로형의 소설. 보기에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죠. 보기에 여로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로라는 말은 여행 경로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영화 중에서 로드무비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없니? 로드무비. 그 엄마 찾아가라는 뭐 영화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그 엄마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런 거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엄마 찾아 산만리? 이런 거를 사용나 선생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에 뭐 관람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엄마 찾아 산만리 알아요? 그건 좀 우리가 어렵죠. 네. 아무튼간에 여로형의 소설이다. 조금 이따 보게 될 2교시 때 보게 될 작품도 뭡니까? 원점 회귀형의 여로형 소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만세전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1번 전체적으로 5토마 걸릴 겁니다. 몇 토마? 5토마 걸릴 거예요. 5토마. 여기 많은 곳을 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첫 번째 공간은 들판입니다. 들판에 서 있는 인물. 자, 다리다리 영다리. 다리다리 윤세다리가 아니고 다리다리 영다리. 영다리라는 인물이 두둥 등장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언제냐면은 계절상 봄이야 겨울이야? 시작. 겨울이에요. 겨울 새벽입니다. 겨울인데 새벽 들판이 이 전체 작품의 시작점입니다. 영달이라는 인물이 겨울이고 새벽인 때에 들판에 서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달이라는 인물이 누구를 만나는 게 핵심 사건이에요? 정가라고 나오는데 정씨 처음에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정가요라고 얘기를 하죠. 정씨 대신에 정가라고 이제 대화 속에는 나와요. 정가, 정씨. 이 성씨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노씨입니다. 노씨. 노영심이야, 노영달이야. 예전에 그 사용남 선생님께서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가수가 또 그 중에 한 명이 노영심이라는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어떻게 플라춤도 좀 출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복장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죠. 뒤쪽에 쫙 바닷가가 쫙 물결이 치면서 갈매기 날고 이러면서 뿌뿌 배가 항진하고 이때 앞에서 화관을 쓴 이 하와이안 레이디가 이렇게 난 그 뒤에서 모히띠 뭐죠 그거? 뭐죠? 칵테일 이름 뭐예요? 모히타이어 모타이어 뭐예요 그거? 뭐죠? 뭐예요? 마시지 않아봤지만 그 뭐였죠? 몰디브에서 마시는 거 있잖아요. 모히또예요? 아 모히또에서 몰디브 마시나요? 아 모히또 오케이 그런 거. 갑자기 그 얘기 왜 했죠? 네, 노영심이냐 노영달이냐. 노영심 약간 그 뭐 오빠 느낌인데 이거 사임난 선생님 엄청 좋아하시겠네. 이거 꼭 한번 보여드려. 요 오늘 촬영부는 꼭 사임난 선생님께 보여드려라. 노영심이 아니고 노영달이다. 노씨 딱 한 번 나와요. 노영달. 다리다리 영다리. 영다리는 뭐냐?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 지금 넉 달 동안 자 써보겠습니다. 넉 달 동안 자, 노동을 하고 넉 달 동안 노동을 하고 현장 사무소가 폐쇄되는 바람에 써볼게요. 현장 사무소 문을 닫았다. 지금 계절상 언제라고? 겨울이야 겨울. 야 공사를 겨울에 하는 공사 본 적이 있니? 근데 사실 좀 뭐랄까 콘크리트를 이렇게 이 건물 같은 거 콘크리트 부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잘 붙지 않고 아마 그럴 거예요. 겨울에는 공사가 건물 짓는 공사가 좀 지연돼서 그 다음 해인 봄에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사무소가 폐쇄되는데 이게 이제 사흘 전 얘기입니다. 써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현장 사무소가 폐쇄돼서 이 사람은 지금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왜 도망을 가냐? 현장 사무소가 문을 닫죠. 그러면은 이제 월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월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밥값을 제대로 낼 수가 있는가? 네,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공사 현장입니다. 이 노동이라고 했는데 그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이에요. 뭐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상황을 딱 생각해 보면 되네요. 선생님이 그 입대 직전에 그 약 한 달 동안 막노동을 한번 해봤는데 그 대전 어디쯤에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합숙을 하면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너무 친근합니다. 이 사람 너무 이렇게 눈앞에 확 그려져요. 너무 사실적으로 잘 그려놔가지고 아무튼간에 그 밥값을 내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떼어먹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알겠죠? 합숙소에서 말 않고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정 씨가 노영다리를 들판에서 마주하게 되는데 저 만치서 정 씨가 확 나타나는데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 나이가 한 35세쯤으로 30대이라고 나오는데 35살 정도로 보이는데 끝이라고 그랬어요. 35세 쯤으로 보이는 남자야. 누구 눈에? 노영다리 눈에 보기에 한 35세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해주는데 말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야. 전달. 자 뭐라고 해줄 거야? 전언이라고 해볼까요? 전달한다. 말을 전달한다 이런 얘기예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말이야. 야, 너 있잖아. 노영달. 너 이름은 모르는데 나 너 천씨 집에서 먹는 거 본 적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천씨네 집에 네가 머물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씨와 아내가 있는데 이 천씨네 집에서 하숙도 치고 자 뭐라고요? 하숙도 치고 그 합숙소처럼
현장 노동자들이 잠자는 곳, 밥도 팔고 하는 절름발이 사내입니다. 절름발이. 잘난 사내, 못난 사내, 바리바리 절름발이. 약간 좀 신체적으로 좀 콤플렉스가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 아내가 이쁘장하게 생긴 좀 웃음을 좀 흘리고 다니는 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내와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 가운데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면은 야 천씨한테 지금 마누라가 졸라 뚜디로 맞고 있던데? 라는 얘기. 폭력을 행사하고 있더라. 내가 방금 지나올 때 봤어. 근데 네가 사건에 연루돼 있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졸라 찔끔하게 되는 거죠. 누가요? 영달이가요. 다리다리 영달이.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겠는가? 둘이 이게 하트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현장이라고 해서 현장을 덮쳤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둘 사이가 무슨 뭐 로맨틱한 사랑 이런 게 아니고요. 무슨 맥락인지 알겠죠? 그 안에 남자는 절름발이고 약간 그 신체적 능력이 정상에서 조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평상시에도 그 공사판 주변의 남자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그런 여자분입니다. 조금 그 웨이트 하기보다 약간 좀 뭐랄까 가벼운 라이트한 분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뭐 비친다는 얘기는 아니죠. 되게 라이트하다. 이상의 날개에서 제가 한 번 이 날갯짓을 한 다음에 전혀 반응이 없네요. 그렇죠? 그때 한 번뿐이죠. 그렇죠?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간에 영달이하고 아내하고 일종의 불륜, 알겠죠? 이해 안 되면은 불륜 현장이다. 비읍 리을이라고 쓰는 거야. 불륜 현장을 덮친 거야. 이 천씨가 아내와 영달의 그 불륜 현장을 덮친 거죠. 이렇게.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 현장에서 덮쳤다면서. 야, 이 새끼야, 너 그럼 어떡해? 라고 하면서 이 정씨가 살짝 놀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노영단이가 기분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엄청 빡치겠죠. 첫인상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숨어 있다가 이제 천씨가 이 절름발이다 보니까 영달이한테 직접 이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만만한 마누라를 붙들고 연락이 때리는 사이에 숨어 있다가 도망쳐 나온 상황이에요. 동시에 안 그래도 밥값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첫 만남. 그렇다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이 정씨라는 인물의 어떤 핵심적인 정보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정씨라는 인물은 이런 인물입니다. 여기를 다녀오신 분입니다. 라지 하우스에 다녀오신 분입니다. 라지 하우스. 되게 겁나 큰 집에 다녀오신 분인데 그리고 보통 그 속어 또는 은어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철컹철컹 하고 난 다음에 숙식 제공되고 말이죠. 그쵸?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가만히 새창살 안에 계시는 분. 이런 걸 우리가 죄수 혹은 뭐 수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사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라지하우스 두 글자로 큰 집이라고 하죠. 큰 집? 우리 저 서울에 큰 집 있는데요. 그 큰 집 말고 교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문에는 뭐라고 나와? 큰 집이라고 나와요. 큰 집에 다녀오신 분이에요. 큰 집 다녀옴이라고 쓸게요. 이분 큰 집에 다녀오신 분입니다. 어떤 죄목으로 들어갔다 왔는지는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사연은 모르는데 하여튼 큰 집에 다녀와. 근데 거기서 기술들을 여러 가지 배운 사람인데 지금 어디를 가는 길이냐면은 10년 만에 귀향하는 길입니다. 10년 만에 귀향이라고 써놔. 이거 중요하니까 빨간 펜으로 써놔야 돼. 10년 만에 귀향하는 길입니다. 자, 다시 제목으로 돌아와서 삼포라고 하는 이 곳은 수풀이 우거진 아주 살기 좋은 어촌 마을.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정씨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정씨의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10년 만에 지금 귀향길에 오른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노영다리는 정씨가 먼저 앞서서 쓱 가버리는데 이제 약간 뭐랄까 이 사람 정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좀 요거 하나 체크해 놓고 가도록 하죠. 이 남자 정이 많은 남자 직전에 대전에서 일하던 과정에서 만났던 이 여자 아직도 헤어졌지만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 여자 생각하면은 새벽에 잠 깨가지고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그 정이 많은 남자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그 일종의 괴수 영화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괴수는 아니고 약간 그 뭐죠? 그 밥 잘 먹는 그 짐승이 있었잖아요. 엄청 잘 먹는 애.
그게 두 글자로 뭐였죠? 주인공 이름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 그 환경주의 메시지가 담긴 제목이 뭐죠? 옥자 아니에요? 옥자? 아니에요? 뭔데요? 아, 옥자 아니랍니다. 상인님, 옥자 아니야 뭐예요? 옥수수예요? 뭐예요? 뭐 오늘 장비 없으니까 되게 허전, 진짜 이상하다. 되게 허전해. 장비가 없으니까, 이 든든한 장비가 없으니까 삼국지가 아니네. 산발이가 있어야 산쪽의 기운이 이렇게 되네. 장비가 없으니까. 맞죠? 유비관호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여의치 않네요. 자, 아무튼 간에 그 영화 제목이 뭐야? 옥자 아니야? 옥자야 아니야? 아, 나 지금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옥자 아니야? 옥자 맞지? 이분 이름도 옥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졸라 웃기는 게 나만 웃기는구나. 자, 대전에서 만났던 이 여자를 아직도 이제 막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조금 있다가 러브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그 러브라인이 형성될 때 또 이 여자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간에 이 대전에서 만났던 이 여자 옥자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아주 저 뭡니까? 그 정이 많은 여자 남자다 노영달. 요거까지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지금은 이제 헤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제1 장면입니다. 자, 지울게요. 이제 들판에서의 누구하고의 만남? 영다리와의 만남. 첫 번째 장면 정리를 했고요. 영다리와 정씨와의 만남 정리했고요. 숫자 2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2라고 적으시고요. 자, 들판에서 만나서 새벽이기 때문에 아침밥을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당연히 아침밥을 못 먹었겠죠? 밥을 먹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화살표 띡 하고 2라고 적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했잖아. 여로행의 소설이다. 여행 경로 줄이면 여로. 알겠죠? 그래서 여로행이니까 이 다음 경로 코스, 두 번째 코스 2라고 적고 그 앞에 화살표를 꼭 적어야 돼. 화살표 알겠죠? 자, 2번은 찬샘골이다 라고 지명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BS 수특에는 찬샘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하면 풀네임은 찬샘골이에요. 알겠죠? 아마 이 동네에 어떤 그 샘이 아주 차릿하고 청량감 넘치는 그런 아주 시원한 샘물로 유명한가 보지 뭐. 찬샘골로 이제 간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괄호 처리한 다음에 서울식당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이제 그냥 뭐 국밥집 이렇게 나오는데 국밥집 아니에요. 알겠죠? 국밥집 아니에요. 서울식당이라는 이 간판이 멀쩡하게 있고요. 그리고 색깔 다른 거로서 식당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점입니다. 주점이라고 써요. 주점. 주점이 뭐예요? 뭘 팔아? 쭉. 그렇죠. 술을 파는 공간입니다. 술을 파는 공간. 그래서 이제 주점 플러스 더하기 이제 섹시라고 써두시고요. 선생님 뭐가 이렇게 섹시해요? 아니 그 섹시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여성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무튼 주점 플러스 섹시 이렇게 지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부르니까 그냥 그럴싸하게 그냥 작부라고 작부 술집 작부. 근데 이제 원문에는 섹시라고 나오면 섹시라고. 알겠죠? 산샘골의 서울식당으로 가서 주인 여자하고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 인물은 주인 여자입니다. 주인 여자가 부탁을 합니다. 지금 동행하게 된 두 사람 이름이 누구? 노영심이야, 노영달이야. 노영심, 영달이. 다리다리, 영달이. 그리고 또 누가 있다고요? 같이 따라온 사람? 성씨가 정씨. 영달이하고 정씨한테 국밥 먹으러 온 두 남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부탁을 한다. 자, 이 여자 좀 잡아달라. 이 여자를 꼭 잡아달라. 그래서 백화라고 하는 그 술집 여자 두 글자로 하면은 섹시 혹은 작부. 알겠죠? 백화가 도망을 갔는데 자 잡아오기. 백화라는 이 술집 작부 우리 집에서 일하던 종업원인데 도망갔어. 아무 말도 않고 말이야. 자그마치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빚이 몇만 원이야? 자 찍어. 몇만 원. 지금 이게 1970년대 작품이에요. 써놔. 제목 옆에다가 1970년대 어느 겨울인 건데 70년대 기준으로 이제 10,000원
단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적재한 돈입니다. 아주 큰 돈이에요. 몇만 원일까요? 네, 5만 원입니다. 5만 원. 이 여자가 갚지 않고 달아난 금액이 5만 원이 5만 원. 5만 원을 갚지 않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오면은 내가 대가를 주겠다. 잡아오면은 1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 대가로 1만 원 주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김새를 보시는데 이 백화라는 인물의 생김새 외눈 쌍꺼풀이 있고 이제 표기 그대로 씁니다. 거기 나와 있는 표기 그대로 외눈 쌍꺼풀이 있고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하이힐도 신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걸 얘기해줘요. 하나 더 씁시다. 긴 머리에 외눈 쌍꺼풀을 갖고 있는 긴 머리에 외눈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라고 외모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딱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외눈 한쪽만 살짝 쌍꺼풀이 지는데 뜨끔했습니다. 긴 머리는 나도 긴 머리네. 근데 이 정도 긴 머리가 아니라 여자 긴 머리니까 되게 긴 머리겠죠? 요 특징들을 얘기해준다. 요거 그냥 얘기해주는 게 아니에요. 요 다음 장면에서 드디어 백화를 길에서 마주치는데 딱 보니까 백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 외모를 먼저 설명해준다. 그래서 이 주인 여자가 영달이 그리고 정씨한테 달아난 여종업원 백화의 외모를 알려주면서 부탁을 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알겠다고 너 잡아오면 분명 돈 줘야 돼. 그러면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코스 적고 있니? 자, 여기는 이제 송채림이냐 송님이냐 송님이. 자, 송님이가 뭐냐 했더니 소나무 숲이라는 뜻이죠. 소나무 숲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아주 꼴짝이 그냥 산꼴짝이거든요. 산꼴짝이. 지명부터 봐. 찬샘골 그러잖아. 무슨 꼴꼴 그러잖아. 꼴꼴꼴. 그 골짜기 안에서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친구들 어디로 간다고요? 호남선 타가지고 남쪽 끝에 그 섬 마을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뭘 타야 돼? 기차야 버스야? 기차를 타야 돼. 옛날엔 장거리 여행 필수 코스는 트레인입니다. 트레인. 알겠죠? 기차를 타야 돼. 기차역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월출리를 먼저 겨냥을 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여기다가 참고로 하나 써둘 거야. 뭐라고? 자, 여기 송님 아래에다가 왼쪽 귀퉁이에다가 EBS에는 이제 뭐 월출리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풀네임은 월출리예요. 월출리. 알겠죠? 월출리에 기차역이 있어요. 근데 이 월출리로는 간다 안 간다?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길이 너무 험하다고 이게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데 넘을 수 없다고 험한 길이라고 월출리를 비추하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월출리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천읍내로 가는 건데 아무튼 간에 송림에서 드디어 이제 중심인물 누굴 만나? 여기서 중심인물은 누구였지? 주인 여자야. 지금 이제 드디어 백화를 만납니다. 백화를 만나는데 첫 만남이 이렇게 그 뷰티풀한 만남은 아니에요. 이게 참 뭐랄까 좀 약간 곤란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화살표를 양쪽으로 그리고 나서 영다리하고 정씨 위아래로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영다리, 다리다리, 영다리 그리고 미스터 정이 백화를 만나게 되는 건데 첫 장면이 그 첫인상이 매우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입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래다 써야겠네요. 이 백화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소나무 숲 사이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이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상체만 이렇게. 네, 아무튼 이렇게 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 뭘 그랬는지 별거라고. 아무튼간에 이 소나무 숲 사이에서 이 백화란 여자가 앉아 있는데 거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이것도 이제 이게 또 줄여져 보니까 초성이 또 이렇게 되네. 뭔지 알겠죠? 작은 일을 보고 있어요. 슈바 이게 아니고요. 알겠죠? 네, 작은 일을 보고 있어요.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
여자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어거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뻘쭘하고 창피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라고 나오는 거야. 이해되죠? 완성해 볼까요? 알겠죠? 비속어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퍼피. 야 이 퍼피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피가 뭐야? 강아지. 강아지는 누구 새끼야? 그쵸. 개의 새끼죠. 그래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럴만 하죠?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백화 맞지? 보니까 말이야. 외모가 말이야. 긴 머리. 그 김건모 노래도 있는데 긴 머리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쵸? 아 미안해요. 긴 머리에 외눈 쌍꺼풀이 분명히 있는 걸로 봐서 너 백화 맞아. 그러면서 야, 너 말이야. 백화 맞지? 이러던데 잡아달라고 하던데 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 백화 맞지? 잡아달라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만남은 이게 상큼한 만남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여자 나이가 몇 살이냐? 18세에 가출을 해서 현재 22세에 달하는 여자고요. 18세에 가출했다. 18살에 가출을 해서 22세 무렵에 이르기까지 험한 일을 마다않고 계속 이 업종에서 종사를 해온 여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렇게 비속어를 날리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적대의식을 두 번째로 줄봐. 적식이냐 적의냐? 적의. 적대의식. 적의를 느낀단 말이에요. 처음엔 그래. 그래서 본명을 얘기할 거야 안 할까요? 이게 중요해. 본명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잡아댑니다. 본명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 왜냐면 결말부에 가면은 실제로 자기 입으로 본명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리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 이제 거리감을 느끼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됐습니까? 여기 이제 세 번째 송림에서의 누굴 만났다고요? 백화를 만난 장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 화류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밑에다 써. 내가 겪어본 나 거칠게 살았던 여자인데 화류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가 겪어보니까는 이게 거의 다 이제 사랑이고 돈이고 돈이 아니면은 사랑이 사기더라. 사랑이 사기. 미안. 아무튼 사기더라. 사랑이라고 하는 게 love is money 혹은 or 사기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애가 되게 어린 나이지만은 22세 여러분들보다 2살밖에 더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살 정도 위인데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다. 그래서 이제 되게 험하게 살았던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았던 계층일 수 있겠다라고 짐작케 하는 대사예요. 소외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영달이나 정치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야 너 도망 나왔다면서 어디로 가는 길이야? 기차 타려고. 야 그러면은 뭐 월출리로 가겠네? 아니요, 제가 미쳤어요. 월출리는 여기서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주인집에서 월출리에 가서 진을 치고 날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을걸요? 저 월출리 안 가요. 그럼 어디 가는데? 감천 읍내로 갑니다. 조금 더 멀어진 곳으로. 자, 숫자 4라고 적겠습니다. 이제 숫자 4라고 적으시고요. 이제 폐가라고 적겠습니다. 폐가. 자, 적고 있니? 자, 숫자 4라고 적는 거야. 네 번째 공간은 자, 4 앞에다가 화살표 만드시고 화살표. 자, 이렇게 화살표를 만드신 다음에 4 폐가라고 적겠습니다. 폐가가 뭐냐? 폐가가 뭐야? 사람이 사는 집이야, 살지 않는 집이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죠. 오늘 모자 안 썼네? 저는 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폐가로 가는 거야. 빈집이라는 얘기야, 빈집.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 살지 않아요. 왜?
폐가로 들어갔을까요? 지금은 봄이야, 겨울이야? 겨울이야. 엄청 추워. 그 지금 얘네들 국밥집에서 밥을 먹긴 먹었지만은 매우 춥고 계속 걸었더니 힘들겠지.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언제적이냐면은 저녁 시간대입니다. 알겠어요? 저녁 시간대라서 새벽에 출발해도 저녁이 다 됐으니까 힘들겠지. 그래서 잠깐 쉬어가자라고 하면서 폐가로 지금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때 다시 이제 백화가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일, 세 글자는 뭐야? 과거의 일, 과거사에 대해서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처음에는 접대의식을 가졌었는데, 자, 이제 주연 적겠습니다. 영달, 아니, 다 적자. 영달이랑, 그 다음에 정씨랑. 백화가 이제 자기가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까지 내가 겪은 순정어린 사랑이 나도 있다. 몇 명을 사랑했는데, 선생님은 몇 명이나 사랑했어요? 저는 아직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껴둔 것이죠. 누굴 위해서요? 그렇죠. 슬기를 위해서 아직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홍대 미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일방적이라고나 할까? 내가 준 사랑은 아니죠. 받은 사랑이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안쓰럽게 쳐다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랑이 아유 예매하네요. 8명이 있었다. 8명. 여러분도 지나간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대체로 없겠지만은 니들이 무슨 사랑을 알아, 그렇죠? 아무튼 8명을 겪어봤는데 진짜 내가 한결같은 사랑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 써보겠습니다. 군대 하필이면은 군대 감옥에 있는 군대 교도소죠. 요즘으로 치면은 군대 교도소에 있는 이 남자들 중에서 늘 사랑을 해왔던 거야. 이게 참 애매하죠. 그래서 군대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죄수들 있잖아요. 군인 죄수들. 군대에서는 범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범죄 많죠. 특히 그 해병대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재민이 듣고 있니? 지금 자. 제 아는 후배 하나가 해병대를 갔는데 사실 멋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그쵸? 갔는데 밤에 갑자기 고참이 깨우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군복 상의를 막 단추를 풀면서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큰일을 당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내 후배가 잠자코 있지 않았습니다. 귀에도 이제 성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하다가 졸라 쳐맞고 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어떤 그 액션을 취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결정적인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거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같이 치고받고 싸웠다라고 하는. 결코 나는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자랑에 차서 얘기하더라고요. 해병대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감옥이라는 곳이 범죄자들이 군대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도둑놈, 살인자 뭐 이런 거 다 일어나는 거야. 근데 아무튼 간에 여기에서 작업을 나오는 그 죄수들 가운데 한 명 하고 이제 인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써보세요. 작업을 나온 어린애하고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일하던 곳이 어디냐면은 갈매기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다가 갈매기집이라고 쓸 거야. 갈매기집. 디테일한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연계가 됐는데 지금 EBS에 실려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요 이야기, 요 군대 감옥에서 작업 나왔다가 만난 그 아이 저 죄수에 관한 이야기, 요거 딱 첫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이제 갈매기집이라는 상호는 안 나와요. 요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8명이 대체로 다 이런 비슷한 패턴, 부대 근처에서 만난 작업 중에 만난 외부에 작업을 나온단 말이에요. 죄수들이 그 교도소 밖으로.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소재가 뭐냐면 담배를 건네면서 이건 뭘 뜻하냐? 백황이 죄수에 대한 호의, 그리고 연민, 호의, 그다음에 연민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소재인데, 죄수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담배 같은 거거든요. 민간인들한테서만 얻을 수 있는. 자,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서 작업 나왔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건데, 감옥에 갔을 때는 이제 면회를 찾아갑니다. 음식 싸들고 면회를 찾아가고.
결국은 이 형기를 다 마친 그 상대남은 이제 부대로 다시 복귀를 하고, 그래서 군대 감옥에서 자, 떠나가 버려. 복귀. 그럼 이건 곧 뭘 말해? 백화 입장에서는 이제 이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이 패턴을. 감옥 근처에서 일하면서 작업 나온 아이들 중에 한 명한테 호의를 베풀고, 이게 뭐랄까? 그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여자잖아요. 어린 나이에 가출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건데 그 죄수들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일로 뒷바라지하는 거잖아요. 음식 주고 담배 주고, 그리고 이제 출소하고 나서 한번 찾아와가지고 이제 하룻밤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불쌍한 여잔데, 이렇게 술집에서 일하는 아주 불쌍한 여잔데 또 불쌍한 남자들을 뒷바라지해주고, 그리고 버림받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되게 그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 씨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한마디를 남깁니다. 뭐라고 하냐? 야, 감옥이든 꼭 감옥이 아니더라도 세상은 이것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초성입니다. 채민, 자 이거 볼까요? 초성으로 기억 히읗이라고 있어요. 뭘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빨간 펜으로 박스를 한번 해봅시다. 이 정 씨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이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 어디 갔다 왔다고요? 라지하우스. 큰 집에 갔다 온 거야.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자기가 다녀온 감옥 생각 났겠냐 났겠니? 났겠지. 근데 어차피 네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전체가 감옥 못지않은 이것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뭡니까? 고해라는 말을 합니다. 고해. 고해가 뭐냐 했더니 쓰리쓸 고자, 괴로울 고자, 쓸 고자, 괴로울 고자에다가 바다 해자야. 뭐야? 고통스러운 바다, 험난한 바다라는 비유예요. 이건 이 불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인생은 고해다. 고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고통스러운 바다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고해 위에다가 마이너스 표시 딱 해놓는 거야. 나중에 복습할 때 뭐야 이거 고해가 뭐야? 임재범이야? 뭐 임재범이냐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마이너스. 알겠죠? 아, 정규 표정이 살짝 동요가 있었어요. 노래방 가면 이 노래 꼭 부르죠. 그쵸? 마지막에 분위기 잡치는 노래 있잖아요. 그쵸? 정규 이 노래 부른 적 있다 없다? 시작. 아, 없다. 야, 감추네요. 그럴 리가 있나요? 남자들은 무조건 부릅니다. 저도 한때는 이거 많이 불렀습니다. 부르고 나서 항상 욕먹고요. 그렇죠? 다시 너랑 안 본다.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것으로 이 장면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이제 폐가에서 빈집, 자, 모닥불을 피워서, 따끈따끈한 모닥불을 피워서 이 둘레에 유대감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모닥불에 동그라미 딱 하고, 세 명 사이에 유대감, 연대의식, 이런 것들이 싹트게 된다라고 하는 거. 모닥불 주변에서 이렇게 젖은 이 바지도 이렇게 말리고 손도 째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감, 연대의식. 잘 봐. 사랑하면서 뒷바라지 해주다가 결국은 뭐야? 이별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서로 어떤 처지야? 같은 처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처지에 느끼는 연민. 이 네 글자로 뭐라고 하니? 마이너스 같은 처지에 느끼는 연민. 네 글자로 뭐야? 그렇지. 동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뭐야? 연민. 같은 병, 서로 연민. 알겠죠? 동병상련. 알겠죠? 요거 이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화살표. 마지막 이제 대단원의 막을 장식할 5번입니다. 5번. 근데 중간에 이제 사고가 납니다. 백화가 다리 삐끗. 뭐라고요? 백화가 다리 삐끗. 백화가 다리를 다칩니다. 여기 이제 단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백화가 지금 신은 신발이 뭐예요? 하이힐이거든요. 하이힐. 아주 그 불어터진 오징어라는 비유적 표현이 나오는데, 아니 백화 얼굴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백화의 신발이, 백화의 하이힐이 불어터진 오징어 같다는 비유적 표현이 앞서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달라고 이렇게 삐끗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눈밭에서 웬 하이힐이냐. 다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백화가 다리에 부상을 입으면서 걸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누가 업어? 둘 중에 누가 업을 것 같아? 영달이야? 정씨야?
영다리. 다리다리 다쳤으니까 다리다리 영다리가 어부에 맞죠. 기억하기 좋죠? 다리 다쳤으니까 다리다리 영다리. 그렇죠? 그래서 영다리가 없습니다. 영다리가 없는다. 그래서 이제 백화가 지금 몸이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맨날 술 먹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밤새고 이러니까 얼마나 몸이 축났겠어요. 그렇잖아요? 10달 가까이 된 건데 아무튼 이제 영달이 없고요. 둘 사이가 이제 러블러브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5번으로 갑니다 이제. 감천이야 김천이야. 감천 읍내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뭐가 있어? 기차역이 있어요. 기차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별의 순간이 왔는데 백화라는 인물이랑 백화 자 그리고 나머지 2명 영달하고 정씨 영달 왼쪽 아래 쓰시고 정씨는 오른쪽 아래 쓰시고 이제 갈림길이 이제 서게 된 거야. 자 어디로 가시나요? 다리다리 윤세다리 보고 있니? 적어야 돼. 자 백화가 무슨 선을 타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 전라선 호남선 얘기 안 했나? 전라선을 탑니다 얘는. 자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할 때 전라도 있잖아. 그 전라선이 전라선을 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영다리와 함께 어디로 가기로 돼 있었냐면은 어디? 삼포로 가게 돼 있었어요. 삼포로 가게 돼 있었는데 이 삼포로 가는 것은 전라선이 아니라 호남선이에요. 호남선. 이제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되는 건데 백화가 제안을 합니다. 나랑 같이 갈래? 나랑 이런 느낌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다리가 살짝 고민해 보면서 거절을 하는 거죠. 일단 그 애정을 나타내는 소재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다가 한번 요건 색깔 다른 걸로 한번 써볼까요? 영다리가 백화를 좀 애정스럽게 바라보는 소재가 나옵니다. 써볼게요. 자 삼립빵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요즘에 그 빵 브랜드 중에서 뭐 파리바게뜨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유명한 빵 브랜드 그 슈퍼에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마트나 편의점 가면 빵 있는 거 유명한 브랜드 혹시 있어요? 옛날에는 그 뭡니까 사임단 선생님이 한창 성장기에 즐겨 먹었던 빵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삼립식품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삼립식품 알겠어요? 그 삼립이에요. 이게 삼립빵 2개랑 찐계란 1개. 요거를 누구한테? 백화한테 건넵니다. 자 이게 바로 뭘 나타내는 겁니까? 영달이 백화에 대해서 뭘 느낀다? 애정을 느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이해 질세라 백화도 건네는 게 있는데 떡입니다. 팥이 들어간 시루떡 팥시루떡을 3명이서 이제 같이 먹는데 자기 몫으로 나온 것에 절반을 영달이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뻘쭘해서 그랬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간 수줍게 네가 나 얻고 왔으니까 고생은 더 했으니 내 몫의 절반은 더 줄게.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애정을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러블러브 이렇게. 근데 결국은 백화가 이렇게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같이 가자고 나랑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아니 no 이렇게 거절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쉬움을 이제 특히 요거는 동그라미 딱 한 다음에 뭐랄까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담은 소재다. 요거는 그러면은 영달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적시를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빵이랑 계란은 또 챙겨주는 없는 돈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백화는 떠나갑니다. 근데 정씨하고 영달은 호남선을 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이 아래 뭐라고 쓸 거야? 자 샴푸야 삼포야 삼포 이 삼포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 정씨 앞에 이거 안 좋네. 정씨 앞에 누가 등장합니까? 노인이 등장합니다. 두둥 the old man. come on. 노인이 정씨한테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야 삼포 있잖아. 거기 다 망했어. 지금 거기 지금 뭐가 들어서? 관광 호텔이 들어서 써봐. 거기 있잖아. 관광 호텔이 들어서 이제 역에서 만난 거야 노인이. 저 어디 가시오? 왜 그 여자만 떠나고 왜 당신들 여기 있어?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삼포 가는 길입니다. 삼포? 거기 관광 호텔 들어서고 난리도 아니던데?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거기서 도저를 운전해. 도저가 뭐야? 불도저를 운전한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또 관광 호텔이 막 들어서 있어.
그러면은 거기 나룻배는 어떻게 됐죠? 야, 나룻배 사라진 지가 언젠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정씨는 삼포에 몇 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몇 년? 10 years. 10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야. 고향이 무지하게 변했겠죠. 10년이면 뭐도 변하니? 10년이면 뭐가 변하니? 강산도 변하는 거 아니야. 고향도 변했겠지. 원래는 섬이라고 했니? 육지라고 했니? 삼포는 섬이라고 했지. 근데 더 이상 섬이 아니게 된 거야. 자, 씁니다. 여기다가 더 이상 섬이 아니고 육지야. 거기다 다 연결됐어 이제 육지하고. 이 육지야 거기 섬 아니야. 그리고 예전에는 섬이었고. 자, 그래서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육지. 자, 마이너스 표시하시고 관광 호텔 마이너스 표시하시고 자, 갖다 표시 산업화라고 적는 산업화. 산업화를 나타내는 부정적 소재 뭡니까? 관광 호텔. 왜냐하면 이 정씨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의 온전한 모습, 기억 속의 원래의 모습이 사라진 결과물이니까 이해되니 안 되니? 그치? 이건 돈벌이 수단으로 관광 산업의 일종으로 관광 호텔이 지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 내 고향 사라졌어 인 거니까.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죠? 그래서 내 고향의 나룻배도 사라지고요. 이거 플러스인 건데 섬도 사라진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뭡니까? 여기서 노인이 전해주는 이 정보의 핵심은 뭡니까? 정보의 핵심은 고향 상실과 관련된 메시지인 거죠. 더 이상 나룻배 있어 없어? 없고요. 섬 있어 없어? 없어요. 내 고향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소재들이 없어지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지? 그래서 마지막에 기차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건데 이때 명확하게 이 정씨랑 영달이가 이 차에 타느냐, 기차에 타느냐는 안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고 이제 쉬도록 합시다. 사실 영달은 삼포에 가려고 했던 게 뭐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정씨는 왜 가는 거야? 고향이니까. 정씨는 고향이니까 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근데 영달은 이걸 찾으려고 가는 거였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일자리나 찾아볼까? 라고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고향 사라졌다 라는 얘기 듣고 이제 그럼 우리 거기 일이나 하러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얘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모호하게 끝나긴 한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됐죠?